상쾌한 새벽, 차 한잔의 힐링, 새벽 디톡 김은영입니다. 미셀 트루니의 산문집을 오랜만에 다시 펼쳤는데 여전히 글이 저한텐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덮으려다가 마지막 장을 펼쳤는데 에필로그가 아니라 번역가 김화영 선생님과의 대담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미셀 트루니에가 아주 오래된 사제관에 살면서 매일 흡혈귀를 상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독일 작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장본인이 바로 20살의 미셀 트루니에였더라고요. 레마르크가 20살의 미셀 트루니에게 이야기했대요. 이 번역일은 오로지 장차 자기 개인의 글을 쓰기 위한 연습으로만 생각하라고. 그가 레마르크의 작품을 번역한 것이 20살이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제가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업들을 읽은 것이 20살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미셀 트루니에는 작가 지망생은 번역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언어에 대한 장악 능력을 연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내를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번역을 해서 돈이나 명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학적인 덕목으로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요즘 며칠 새 제 건강 걱정하면서 엄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이런 엄마의 가슴속 이야기 하나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서 저는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타국의 언어로 타자의 언어를 번역해서 이 문맥을 똑같은 의미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타국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 작가들의 그러한 작업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미셀 트루니에를 통해서 몹시도 좋아했던 작가 레마르크를 다시 소환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개선문에 이르기까지 이 레마르크 소설에 빠져있던 내 20살의 가슴속 설레임까지 소환할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레마르크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약간은 소프트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지적이고 사색적이거든요. 근데 레마르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외눈 안경을 쓰고 완전히 갖추어진 그러한 엄격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군인 같은 그러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셀 트루니에가 그렇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미셀 트루니에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사제관에서 2000년에 돌아가셨고요. 이 책 초판 나온 게 1998년이니까 벌써 20년도 넘은 이 책을 제가 다시 또 펼쳐서, 사실 그때도 그다지 재미가 없어서 읽다 말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펼쳤는데 정말 오늘 새로운 보물을 찾아낸 기분이네요. 무엇보다도 오늘 새롭게 제가 느낀 것은 이 소설과 산문이 이론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세계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대중의 귀와 눈에 맞춘 글쓰기와 책쓰기라는 것이 아마도 어쩌면 이런 감동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어느 순간 독자들의 삶의 어느 포인트를 건드려주는 것, 촉발시켜주는 것, 이런 것에서 바로 이러한 소설과 산문이 끊임없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또는 인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문학 작가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순수 예술, 파인아트 쪽, 그리고 또 음악 쪽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삶의 보편적인 그러한 감성들이 숨겨져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셀 트루니에가 책도 핏기 없는 한 마리의 흡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독자의 심장에 내려앉아서 그의 피와 그리고 또 그의 감수성을 빨아먹고 영혼을 빨아먹고 새로운 또 다른 생명체로 부풀어 올라서 결국에는 또 다른 생명과 작품을 잉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셀 트루니에가 흡혈귀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이 많았던 것은 결국 인간의 정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운 죽은 자들이 어느 경계선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또 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과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셀 트루니에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제관의 외로움과 황량함, 그리고 또 끊임없이 흡혈귀들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파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그를 바로 이렇게 작가로 만들어 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글, 긴 침묵, 그야말로 20여 년의 긴 침묵 만에 저에게 미셀 트루니에의 글이 짧은 묵상으로 다가오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미셀 트루니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궁핍한 흡혈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정열을 좀 더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유쾌하게 보내세요.